안녕하세요. 나이는 40살이고 얼마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해 행복한 가정을 꾸린 여성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힘들고 기구한 인생을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구한 삶까지는 아니어도 힘든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힘들게 한 건 시댁 식구들인데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끝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나올 것이니 꼭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만난 캠퍼스 연인이었어요. 신입생 때 저와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남편은 조별학습을 통해 친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이 됐답니다. 여느 연인처럼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잘 지냈고 저희의 만남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도 쭉 이어졌어요. 저나 그이나 한 번도 이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둘이 그만큼 잘 통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매일 불타는 사랑만 한 건 아니었어요. 싸우고 화해하고 삐치고 사과하고를 반복하며 미운 정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편 나이 34이 되고 제 나이 32이 되자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계획했던 결혼을 그제야 하기로 했죠.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죠. 물론 대출을 받아야 하긴 했지만 그건 역시 둘이 같이 갚아나가면 1, 2년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자 양가 부모님은 모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부모님은 왜 이제야 결혼하냐며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경이 이제야 네가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너희가 연애를 10년 넘게 해오는 걸 봐서 아마 어떤 부부보다 잘 살 거라 믿는다. 어머님, 늘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기로 크게 마음먹은 이유는 오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에요. 두 분 같은 시부모님을 만나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같은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아유, 괜한 소리 말거라. 우리가 희경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고맙다는 거냐? 우린 그냥 너희 두 사람이 예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 먼저 인사드리러 갔어요. 앞으로 잘 살 테니 지켜봐 달라는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자 말씀하시더군요. 희경아, 새아가,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야. 너도 알다시피 네 남편 영웅이는 3대 독자야. 알고 있지? 내 어머님 알고 있어요. 오빠가 말하길 3대 독자라서 군대를 안 갈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아유, 그래. 어쨌든 3대 독자의 아내가 된 너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 요즘 애기 안 낳고 사는 신혼부부가 많다던데 넌 안 그럴 거지? 네, 당연하죠. 저는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최소 2명은 낳을 거예요. 그러자 시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밝은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구나. 네 말이 맞다.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둘이나 낳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한 거야. 그럼 우린 네가 아들 낳을 거라 믿어도 되는 거니? 아기 둘을 낳으면 한 명은 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아들, 딸 모두 건강하게 낳아서 복닥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좋다. 너 마음은 확실히 알았으니 걱정은 내려둬도 되겠구나. 그럼 꼭 우리에게 손자, 손녀를 안겨주거라.
특히 손자는 꼭 낳아야 한다. 우리가 아들 밝힌다고 속으로 욕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저 대가 끊기길 바라지 않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님. 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결혼하자마자 손자 이야기를 꺼내 아주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는 아이를 꼭 낳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달달하고 뜨겁게 하며 지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역시 이세를 빨리 가지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화끈한 밤이었답니다. 처음 3개월은 벌써 임신이 되겠어 하며 별 기대 없이 지냈고 이후부터는 시부모님의 작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혼을 즐길 만큼 즐겼으니 얼른 손자를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희경아. 너희 결혼한 지 3달 넘었지? 희경이 네 나이가 32이니까 이제부터는 좀 서둘러야겠다. 나중에 나이 먹고 애 가지면 엄청 고생이라고. 내 말 알아듣겠지? 아,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그 일랑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래. 아, 네가 내 말을 척하고 알아들어주니 고맙구나. 처음엔 딸이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처음엔 딸을 낳더라도 상관없다며 일단 임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임신도 해본 놈이 할 줄 안다면서 애 하나 낳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임신을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더 지났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해가 바뀌어도 임신 테스트기는 항상 한 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주 저희 집에 와서 달달 볶으셨어요. 너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냐?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냐고. 그게 어머님,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1년 밖에? 예. 그만큼 노력했으면 1년이면 당연히 임신을 해야 했어.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혹시 처녀 때 남자 여럿 만나고 다닌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가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해서 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돌려서 하시더군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외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을 모두 믿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곤 믿어주마. 그럼 너 말이야. 산부인과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라. 임신에 적합한 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검사요? 성급한 거 아닐까요? 저나 오빠나 아직 젊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세아가, 기다리려고 해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구나. 너 내가 검사 받으랬다고 서운하게 생각 말아라.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처녀 검사까지 가져오라고 한다더라. 나는 최소한 그런 건 안 하잖니. 네 몸이 임신이 가능한지만 알아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오빠랑 같이 가서 검사 받고 올게요. 내 아들을 검사시키겠다고? 예. 내 아들은 아주 완벽한 애야. 내가 아들내미 임신한 뒤부터는 몸에 좋은 것들만 먹었어. 게다가 성장기에는 항상 유기농만 먹였다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같이 가서 받아볼게요, 어머님. 저희 두 사람 모두 아무 이상은 없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임신검사를 받게 한다고 하자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셨어요. 마치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으니 저만 검사받으면 된다는 듯이 여기고 있었답니다. 여하튼 저는 혼자 임신검사하러 갈 생각이 없어 토요일에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임신 가능 여부 검사를 받게 됐답니다.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소견을 듣게 됐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자연 임신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조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에 도전해보라고 권유까지 하셨답니다. 저희 부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며칠 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동시에 듣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인공수정이 웬 말이냐며 저희 두 사람이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해져서 자연 임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경아, 의사가 아무리 인공수정을 권유했다고 해도 그렇게 따를 필요 없다. 몸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몇 년 보약도 먹고 최고 상태일 때 아기를 갖도록 해. 괜히 급하게 마음 먹지 말거라. 사돈, 제 말에 동의하시죠? 엄마의 의견을 들은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대답하더군요. 참나. 이봐요, 사돈. 보약 좀 찌어 먹는다고 몸이 달라집니까? 의사 선생님이 인공수정을 권유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 더 먹고 임신하려면 몇 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가선 인공수정도 잘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사돈, 아무리 손자를 갖고 싶어도 이제 겨우 결혼한 지 1년 된 애들한테 너무 큰 부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막말로 애기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은데 꼭 그렇게 억지로 애기를 낳아야 하는 겁니까? 어머머머, 사돈 말하는 거 진짜 웃기네. 우리 아들이 3대 독자라는 걸 모르세요? 우리 김씨 가문의 태가 끊기면 안 된다고요. 초상님들한테 벌 받을 거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사람도 있나요? 요새 태가 끊기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괜히 저희 딸과 사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인공수정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라고요. 난 우리 딸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양가 부모님의 대화는 팽배했고 양보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생각도 각자 집안 부모님의 뜻과 같았어요. 저는 아기 없이 살거나 나중에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 임신을 하는 걸 원했고 남편은 시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인공수정을 시도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양가 식구들의 의견이 달라서 오랜 시간을 말싸움했는데 결국엔 제가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해봤자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힐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차라리 여기서 동의하기로 하고 병원에 다니며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야만 시부모님의 따가운 잔소리도 피할 수 있고 남편과도 갈등 없이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의견대로 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예약하고 지정된 날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인공수정을 시도했어요. 6개월 동안 2차례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엔 시험관 아기를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이건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성공률이 있을 거라 해서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시험관 아기든 인공수정이든 모두 저희 부부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많은 걸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냐고 하셨어요. 억지로 임신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런 짓을 했냐고 하셨죠. 한편 시부모님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저에게 돌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의 모습은 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서나 보일 듯한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임신 실패로 인한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러는 거야? 왜 인공수정도 안 되고 시험관도 실패하냐고? 이건 네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야. 어지간해선 의학의 도움으로 임신한다는데 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건 내 아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잘못된 거라고.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곳에 좋은 씨를 암만 뿌려댄다고 뭐가 생기겠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빠의 정자수가 현저히 적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야, 정자가 적어도 있긴 있잖아. 밭이 좋으면 벌써 애를 낳고도 남았을 거란 소리야. 넌 몸의 원리도 모르니? 너 솔직히 말해봐라. 밭에다 얼마나 많은 놈의 씨를 받아낸 거니? 네가 아무 놈의 씨를 받아내서 네 몸이 똥밭이 된 것 같다. 이게 내 결론이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어머님.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오냐 예뻐해줬더니 지가 진짜로 내 딸인 줄 아나 보네. 야, 난 네 시어머니야. 예의 똑바로 지켜. 그리고 너희들 시험관 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 그때 갈라서라. 우린 손자 못 낳는 애를 계속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에서나 들을 법한 막말을 실컷 쏟아내시더라고요. 이때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연애 때처럼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은 더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실망을 크게 해서 그이에게 한 소리 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 듣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야 엄마가 흥분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 같던데. 여보, 솔직히 말해봐. 나랑 연애하는 동안 바람 피우고 그랬어? 다 용서하고 이해해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봐. 이 인간이 정말 쳐 돌았나? 야,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 못 들었어?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 그런 논리라면 당신도 나 몰래 바람 피운 거잖아. 남자랑 여자랑 같니? 솔직히 말해봐봐, 응? 이런 나쁜 놈. 당신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고 말았어.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를 걸레 취급한 것도 화가 났고 시어머니 말만 듣고 판단하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답니다. 낙이 몇 대 날렸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엄마가 자기더러 문란한 여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우리 인공수정 다시 도전하자. 우리 부모님은 임신만 하면 조용해질 거야.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당신 어머님 덕분에 제대로 알았어. 내가 요즘 속이 타다 못해 하얀 잿가루가 된 기분이라고. 인공수정이고 나발이고 개나 줘버려. 난 이제 더는 못해. 그렇게 부하가 치밀어 시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처음에 인공수정을 하려는 목적은 제가 아이를 진심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댁의 대를 잇는 애 낳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거부하자 양가 식구가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괴롭다고 전했더니 직접 얼굴을 보고 결판을 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식당의 룸에 들어가서 온 식구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걱정 따윈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손자가 필요하다며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쉬지 말고 하라고 일렀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호하려고 제발 그만 좀 괴롭히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국 의견이 완전히 달랐으니 대화는 통하지 않았고 말싸움만 크게 번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말싸움을 실컷 하다가 마지막 경고를 하더군요. 그렇게 사돈 딸이 소중하면 실컷 아껴주면서 사세요. 도로 데리고 가시라고요. 희경이 반납하겠습니다. 애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불량품 더 데리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나마 임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기다려줬는데 이젠 그게 싫다고 하니 반품하겠습니다. 영웅아, 너 얘랑 갈라서라. 더 깨끗하고 좋은 밭 찾아서 재혼해라. 더러운 밭에 아무리 씨 뿌려봐도 더러운 밭에서 나무가 자라겠니?
이제 그만하자. 이봐요, 사돈. 지금 뭐랬어요? 더러운 밭? 이놈의 여편네가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대가들의 씨가 낡아 빠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냐? 씨가 좋으면 어느 밭에서든 잘 자란다고, 이 멍청한 년아. 뭐가 어째? 너 이년 오늘 퇴졌어. 애들 이혼은 당연한 거고, 니년 주둥아리 내가 확 찢어버리고 쫓아내겠어. 누가 할 소리? 난 니년 주둥아리 찢고 혓바닥 뽑아서 줄넘기까지 하고 말겠어. 이리 와, 덤비라고.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힘싸움을 하셨고 아빠와 시아버지가 이를 억지로 뜯어 말렸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면 잘 해결되고 제가 인공수정이든 시험관 시도든 다 해방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아사리판이 됐답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은 서로에게 잊지 못할 쌍욕을 남겨주고 떠났고 저와 남편이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이에게 그만하자는 말을 낮은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어머님 말씀대로 밭 좋은 여자 만나봐. 여보, 희경아, 진짜 이혼하자고? 그러지 말고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갈 생각을 하자. 헤쳐나갈 길이 없잖아, 이 멍청아. 당신이 주장 확실하고 똑부러진 사람이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렸겠어? 지금 상황을 봐. 시부모님은 손자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잖아. 나 지쳤어.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나한테 생지옥이었다고. 우리 각자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자.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 테니까 마음의 준비되면 연락 줘. 여보, 희경아, 가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이혼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저 없는 4주를 지내보니 슬프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유부단하고 실없는 놈이었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가만히 있던 내가 미련한 등신이었어. 여보, 다시는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이미 엄마 아버지한테 통보하고 오는 길이야. 다시는 당신한테 임신하라고 보채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 인공수정이고 시험관 시도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본가에 가서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니까 내 말 들어주기로 하셨다고. 뭐? 당신이 그런 말을 했고 시부모님이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당신이 한번 난리치면 해결될 일을 3년 동안 가만히 있어서 날 그렇게 생지옥에서 살게 해? 미안해. 그거에 대해선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여보, 너무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우리 부부의 연을 끊지 말자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남편의 말에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라고 부추기더군요. 다시 한번 임신에 대해 언급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로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말한 대로 시부모님을 다시 뵙게 됐는데 임신 소리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냥 남편과 제가 잘 살아주면 된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몸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스트레스가 그동안 심해서 몸이 제대로 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한 대 맞으려고 내과에 찾아갔더니 청진기에 몸을 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저에게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임산부가 주사 맞으면 안 되죠.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네?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임신이 어려운 몸이라고요. 인공수정이다 시험관이다 죄다 실패한 사람이라고요. 다시 진찰해 보세요.
아니, 제가 의사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태아 소리도 모를까 봐요. 얼른 산부인과로 가서 제대로 진단 받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확실한 임신이라고 해서 벙찐 채로 내과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임신한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산부인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웬걸, 저희 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도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이 혼절하듯 놀랐습니다. 진짜 임신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축하드려요, 이희경 씨. 네? 진짜로 임신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자연 임신이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확률로 따졌을 때 1%도 안 되는데 이희경 씨가 그 0.001% 안에 든 행운아십니다. 그럼 진짜로 임신이라는 거죠? 나중에 잘못 봤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대신 무조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이희경 씨는 몸이 약해서 몇 달 동안은 운동도 하시면 안 되고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이 임신을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우는 것도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 농담처럼 무조건 웃으면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심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임신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려고 초음파 사진을 건네줬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벌써 4주나 됐다더라. 그리고 아들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오늘이 마루절인가? 그건 아닌데. 여보, 이 사진 인터넷에서 산 거야? 이 남자가 못 믿네? 하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으니 못 믿을 만도 하다. 여보, 근데 나 진짜 임신이야.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우리 애기 초음파 보러 가자.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상상 임신이라도 한 거야? 뭐 인공수정, 시험관 모두 실패했는데 자연 임신을 했다고?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정말이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여보, 내가 다시 말해줄게. 나 진짜로 임신했어. 그것도 아들로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임신이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쁜 표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화를 내더군요. 진짜 임신이라는 거지? 4주라고? 너 친정에 있다가 여기 온 지 3주하고 반밖에 되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4주는 4주차라는 거야. 4주 전에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이의 무서운 얼굴에 분명히 임신 4주차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그이는 끔찍한 말을 꺼내더군요. 너 딴 놈 씨 받아왔구나. 더러운 년.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밭이 하도 더러워서 씨는 상관이 없던 거야. 내 씨가 깨끗해서 너 같은 년한테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거라고. 나랑 잠시 별거하는 동안 딴 놈이랑 바람 피워서 임신을 해? 이 년 이제 보니 다 계획적이었구만. 바람 피워 임신은 했는데 그 놈이랑은 이뤄질 수 없는 사정이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돌아온 거지? 솔직하게 말해. 여보,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나 절대 바람 피우지 않았어. 잠자리 한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다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아이 씨부랄 기분 역같네. 딴 놈 애새끼 배운 년이 나한테 애아빠로 감투를 씌우려 들어? 당장 나가. 꺼지란 말이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봐줄 수도 있어. 뭐? 사과? 나를 농락한 더러운 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끝까지 거짓말해? 당장 꺼져 이 더러운 년아! 그이가 욕설을 막 뱉어내자 현관문을 열고 시부모님이 들어왔어요. 두 분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를 악물고 임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남편처럼 제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 임신해온 거로 확신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쌍욕까지 실컷 먹고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친정을 찾아갔고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렸답니다. 이에 아빠는 골프채를 들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이는 아빠한테 얻어터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그 옆자리에 누워 입원했답니다. 그렇게 남의 자식을 임신한 게 아니라고 알려봤지만 절대로 믿지 않더라고요. 의학의 힘으로 임신이 안 되던 제가 자연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있던 거죠.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됐습니다. 제가 임신 8주차가 됐을 때 일이죠. 그이는 더러운 씨의 자식을 혼자 알아서 키우라고 막말하며 법원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고 요리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하고 무리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만삭이 됐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출산 준비를 했어요. 예정 날짜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며 바로 유도분만을 했는데 아들 녀석이 태어나면서부터 효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진통을 느끼기 전에 아들이 응애 소리를 내며 세상 밖으로 나왔답니다. 선생님,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나요? 제가 출산하고 그런 말을 할지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지 묻게 되더군요. 아직도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여하튼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은 저와 친정 부모님한테 큰 축복이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제 아들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본 이혼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어떻게 위치를 알았는지 제가 입실한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어요. 친정 엄마가 올려둔 제 아들 사진을 보시고 전 남편과 똑같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온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세아가, 그 아이 우리 손자 맞지? 아우,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내 아들을 닮았구나. 아니요, 제 아들 다른 사람 아들이에요. 그렇게 알고 이혼하고 떠나신 분들이 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우리가 믿지 못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안 싸더니 카톡에 올려놓은 손자 사진 봤을 땐 우리 핏줄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 내 아들과 생긴 것도 똑같고 이마의 점 위치와 개수까지 똑같더라. 이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분명한 우리 집 핏줄이야. 그게 지금 와서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저랑 이혼한 사이인데. 어머님 아들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럼 그 여자한테 아들 낳아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감동한 척 연기하시는 거냐고요? 예, 미안하다, 희경아. 네가 우리 대를 이어준 은인인데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지. 세아가, 아직 늦지 않았다. 너와 내 아들이 다시 재결합해서 가정 꾸려도 된다고. 그 말을 듣자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멀뚱히 서 있는 전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어머님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겠어? 지금 사는 여자랑 정리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당연하지. 내 아들을 낳은 당신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여보, 내가 처음부터 믿지 못한 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그래, 사과 받아줄게. 그럼 지금 재혼한 여자랑 이혼하고 와. 당신 호적이 깨끗해지면 나도 생각을 돌려볼게. 혼자 애 키우는 건 힘든 일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제 아들 안고 싶으시면 다 정리하고 오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보고 떠나면 안 되냐고 졸랐지만 저는 호적 정리가 되기 전엔 절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흘러 저는 새로운 집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도와주고 계셨죠. 그런데 그날 전 남편이 재혼녀와 정리했다며 시부모님과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요람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 진짜 예쁘다, 우리 손자. 정말 사랑스럽구나. 세아가,
이제 호적 정리 다 됐으니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아니요, 안 돼요. 제 아들은 예민해서 잘 때 누가 건들면 난리 나요. 아유, 그래? 그럼 깰 때까지 기다리마. 아유, 우리 손자 정말 귀엽구나. 그리고 뒤에 있던 전 남편이 저에게 호적 등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혼했어. 봐봐. 여자 쪽에서 이혼 소송 걸어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위자료 주고 끝냈어. 나 이제 빈털털이야. 그래도 이 집의 가장이 될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장 노릇할게. 여보라니? 당신 미쳤어? 어디 유부녀한테 감히 여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유부녀라니 장난치지 마. 하나도 재미없어. 여하튼 나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 이제 재결합하고 우리 아들 내 호적에 올리자. 당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내 아들 이미 아빠 있다고. 여보 장난 그만해. 사과는 내가 두고두고 할게. 잘못한 것도 두고두고 갚을게. 그러니까 그만하고 우리 재결합하자. 이 집은 임시 거처라도 되는 거야? 야, 꽤 좋은데? 당연하지. 내 새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단독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해줬네. 우리 집 구경 끝났으면 그만들 나가봐. 어머님, 아버님,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남편이 방에서 자고 있거든요. 그 이 깨면 큰일 나니까 얼른 나가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자 전 남편은 왜 자꾸 헛소리 하냐며 제 손목을 잡더군요. 제가 악소리를 냈더니 방에 있던 진짜 제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산책을 하면서 사색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인연이 된 남자가 있었어요. 4살 난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는데 저를 좋아해줬죠. 제가 뱃속에 아들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저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아들을 임신한 채 새로운 남자와 깊이 사랑하게 됐고 제 아들의 아빠가 돼주겠다며 혼인신고를 서둘러서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머무는 새 남편의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제가 이 사실을 전 남편과 시부모에게 전했더니 헉소리를 내며 입에 개거품을 물더군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이 더럽고 교활한 년. 우린 너 때문에 새 며느리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딴 개 같은 소리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 순간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면상을 흠씬 갈겼습니다. 이어서 친정 아빠와 시아버지도 싸움이 붙었고 전 남편과 새 남편까지 주먹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새 남편의 직업은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었어요. 전 남편을 손쉽게 제압하고 기절까지 시킨 뒤 시부모를 바닥에 때려 눕혔답니다. 순식간에 싸움이 끝나버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깨어난 시어머니가 요람에 누워 자고 있는 제 아들에게 손을 뻗더군요. 얘는 우리 집안의 애기야. 우리가 데려가겠어. 니년이 재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으니 애기는 데려가겠다고.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제 아들, 제 새남편 호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제 아들 데려가는 건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이 처죽일년. 우릴 농락한 것도 모자라 내 아들 이혼시켰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안 된다. 우리 손자를 딴 놈이 키우게 될 수 없어. 우리가 손자 데려갈 거야. 그러자 새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꺾으며 경고했어요. 이봐요 할머니, 제 아들의 털끝이라도 건드렸다간 온몸에 뼈를 분질러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꺼지세요. 당신은 뭐야? 왜 남의 자식을 대신 키우겠다는 거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말이야. 꼭 피가 섞여야 하나요? 제 처가 제 딸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여겨주니까 저 역시 가슴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고요. 당신들 손에 자라게 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당장 꺼져요. 시댁 식구들이 다시 난동을 부리려고 하자 새 남편이 공격할 자세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합의하자고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됐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집어치우자고. 근데 말이야, 나 새 마누라랑 이혼했어. 내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소송당해서 위자료 3억 털었다고. 나 당신과 이혼할 때로 위자료 준 거 알지? 내 인생이 처절하게 망했으니 아들이라도 데려가게 해줘. 당신이 아들만 넘겨준다면 다 눈 감아 줄게. 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거래하자는 거야?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네. 야, 네 놈이 날 버렸을 때 기억 안 나니? 네 놈이 한 짓이 괘씸해서 나도 널 엿먹여 본 거야. 피장파장 쌤쌤이라고 이 등신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야, 너랑 네 새 남편이 아무리 발광해도 내가 아이 아빠야. 유전자 검사해서 내 아들로 데려오겠어. 소송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그렇게 해.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안 돼. 그거 허락 없이 하면 불법이야. 그리고 내 새 남편이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 머리카락을 뽑으려고? 에이, 젠장.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모르겠다. 난 오늘 내 아들 머리카락 뽑아가고 말겠어. 그래서 내 아들로 키우고 말겠다고. 전 남편이 아들에게 손을 뻗자 새 남편이 전 남편의 턱주가리에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곤 헤드락을 걸고 정수리에 꿀밤을 수십 대 날렸답니다. 비명을 지르던 전 남편은 그만하라며 저희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전 남편은 그대로 저희 새 신혼집에서 퇴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예상대로 친권 소송을 하더군요. 제 아들이 자기들 핏줄이니 데려오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털어 변호사팀을 꾸려왔더라고요. 반면 저희 쪽은 한 명의 변호사만 선임했답니다. 시부모와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원한다면서 친권을 가지고 싶다며 판사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쪽 변호사가 입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민법 844조를 보시면 혼인 후 200일 뒤에 출산한 자녀는 현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희 쪽 이희경, 박태수 부부는 출산 300일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권은 여기 있는 부부의 몫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상대측 남자의 친자라고 해도 아이를 넘겨줄 권리 따윈 없습니다. 제 새 남편이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이유가 나중에라도 아들을 빼앗길 수 있으니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전 남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전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법원에서 나가게 됐고 저와 새 남편은 하하호호 비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새 남편과 새 딸 그리고 아들과 넷이서 가정을 이뤄서 살게 됐죠. 새로운 가정은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부모님은 천사 같은 분들이라 저에게 막말은커녕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시원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배회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보나마나 제 아들 일로 왔을 테니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자 시모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예, 희경아.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해. 어울리지 않게 사과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악어의 눈물도 그만 흘리시고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한 귀로 듣고 흘려줄 테니까 말해봐요. 네 시아버지가 지금 중풍에 걸려 병원에 있다. 지금 손자를 애타게 찾고 있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손자 꼭 안아보고 싶다고 하는구나. 얘야, 네 아들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하루만 데려오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아, 그래요? 할 말 다 했으면 저 가볼게요. 희경아, 그렇게 가지 말고 부탁 좀 들어줘라. 우리 집안 지금 풍비박산이 났어. 네 시아버지는 매일 손자 그리워하다가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내 아들은 위자료 때문에 얻은 빚을 갚느라 투잡을 뛰고 있다고.
또 코로나라 회사에서 곧 정리해고를 당할 거래.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가 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딱 하루만 우리 손자를 데리고 와주렴. 싫어요. 그쪽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게 제 탓이던가요? 당신들이 날 버리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저더러 걸레라고 나불대던 할망구는 어딜 가고 이렇게 비굴한 할망구가 내 앞에 있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세아가, 마지막으로 제발 우리 손자 데려와 주렴. 이 늙은 할망구의 소원이야. 제발 들어줘. 싫습니다, 어머님. 제 아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품에 안기는 꼴을 제가 용납할 수 없거든요. 법으로도 안 되니 이렇게 사정하시는군요. 인생 참 재밌네. 어머님, 이게 다 인과응보예요. 다 그쪽 집안이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요. 제가 비아냥대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제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더군요. 뭐야,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 귀한 손주 빼앗아 갔으면 하루 정도는 데리고 와도 되잖아.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보네. 아우씨, 못 참겠네. 할머니, 나도 똑같이 해도 되죠? 아니, 내가 이걸 왜 묻는 거야? 당신, 오늘 더러운 꼴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박았습니다.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시어머니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더군요. 제 박치기 한 방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부탁하러 오지 말라고요. 그럼 손자 사진이나 보면서 질질 짜면서 사세요. 아니면 댁 아들을 새장가 보내서 새손자 낳게 하든가. 시어머니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울더군요. 저는 무시하고 집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뒤 시댁 소식을 듣게 됐어요. 친정 아빠가 지인에게 전해들었다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도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참 독한 면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전 남편은 코로나 시기에 회사에 잘린 후 배달과 편의점에 투잡 알바를 하며 위자료를 마련할 때 진 빚을 갚으며 고시원 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에게 남의 자식을 가지고 왔다며 쌍욕하고 손찌검하며 쫓아낸 인간들의 최후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제 복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그러게.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믿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들이 벌인 잘못이자 천벌을 받은 것이니 저는 죄책감 없이 잘 지낼 것입니다. 요즘 임신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쓸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